안녕하세요. 저 우지마 종훈입니다. 오늘은 그 학을 이제 그려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요 세 가지, 까치, 기러기, 학, 여기 세 가지를 일단 그려놓고 다음에 또 그리더라도 다른 것도 산수화 같은 거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학을 그릴 건데, 지금 그리기 전에 지금 이 확 머리 이 새 참새하고 비교를 좀 해드리고, 이 문인화로 그렸을 때 이 새 머리 부리가 어떻게 조금 변형이 되나,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통이라고는 할까, 보통 그저 그 문인화 하시는 분들이 새 그림은 보통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머리를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학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제 이게 모양입니다. 실제 모양. 그러면 요게 지금 노릇으로 먼 게 이제 불이고, 이제 불이가 여기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아기 여기 입 이렇게 갈라진 어금니 쪽, 이 아기. 그래서 보통 지금 이 아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이게 거의 같아요. 우윗불이 그려지는 끝과 아기 부분과 아래 불이 끝이 이렇게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는 이제 그게 보통 다르게들 그려요. 보통 보면은 윗불이 그리고 여기 이제 윗불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기 이렇게 그래서 이 아기를 여기서 다른 거는 이게 이제 여기가 아기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실제는. 근데 아기를 깊게 두릅니다. 아기 선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래 불이죠. 아래 불이. 실제 그림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말씀이에요. 콧구멍이 여기. 그리고 여기 이거 보면은 이 코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는 보면 여기 참새도 그렇고 여기 코털 요 끝에 여기가 조금 털기가 좀 커요. 그렇게. 그래서 보통 그림에서 많이 이렇게 그립니다. 코털을. 그래서 학이랄까, 이거는 학 내지는 뭐 이런 참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새 지금 이렇죠. 그러면 윗부리가 여기서 끝나고 아구가 여기까지 오고 아랫부리가 이렇게 됐는데, 보통 지금 이것처럼 사실은 이게 아랫부리 쪽이나 윗부리 쪽이나 이렇게 같습니다. 길이가. 그런데 통상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통 그렇게 그리니까, 그렇게 그려왔으니까 어떤 화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을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새도 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거 다르죠. 근데 요런 차이가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두루미는 이게 더 길어야 되겠네요.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더 길어야 돼요. 부리가. 그러다 보면 이 아구가 여기까지 되고 눈이 요 아귀 위에가 있게 되죠. 바로 거의 이렇게. 그리고 새 눈, 이 두루미도 마찬가지고 이 주변을 보면요 주름이 많아요. 이렇게 주름이. 그래서 보통 그릴 때 이렇게 주름을 뭐 쌍꺼풀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그리기도 하죠. 이게 이제 설명이 너무 복잡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눈을 이제 여기다 그리고, 눈을 뭐 동그랗게 저는 안 그리고 조금 삼각지게 이제 그렇게 그려버렸대갖고 그렇게 그려요 보통. 요거 코트를 아까 생략하고. 자, 이렇게 하고, 늘 어제도 얘기했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인화는 이렇게 단번에 원터치 이어서 개칠하지 않고 그려나가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빨간, 벼슬이죠? 벼슬이 있죠. 그게 이제 오돌도돌 빨갛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요거 아니에요. 생략. 요것도 마찬가지로 참새는 특징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귀 밑에 턱 밑에 이렇게 점 하나, 이게 진짜 참새의 큰 특징이죠. 아주. 이렇게. 그리고 요거 까맣게 또 요 점을 이렇게 둘러싼 것처럼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점, 여기 특이한 거죠. 이게 이제 특징이지. 참새의 특징.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하게 이렇게 저 자신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않지만, 이게 조금 별스럽지 않으면서 조금 이제 그려놓으면 그냥 조금, 보통 새라는 게 이렇게 머리는 그냥 둥글게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있겠죠. 눈이 있고, 이거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부리가 붙어 있기 마련인데, 이거를 다시 그려보자면,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이 둥그런 요 바탕에서도 조금 이렇게 둥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이렇게 조금 찌그러진 듯한 아래가. 근데 이게 이제 왜 부리를 이렇게 그리느냐,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보니까 지금 맹금류 있잖아요. 독수리 같은 거. 그런 건 애시당초 이 아구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쑥 들었어요. 입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입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도전적으로 보인다는 건 좀 생동감 차원에서 생동감이 넘친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맹금류의 그 불이 아구에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원래 이 학도 이게 좀 여기 아구가 이렇게 쑥 들어오게 보통 그린다. 이렇게. 그러면 눈이 여기 잡히게 되죠. 이따 이제 본 그림에다 그리면서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지금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화선지 같지 않고. 뭐 깊이 생각할 건 없고, 이 그림에서는 이 불이 턱 밑에 조금 아기 쪽으로 좀 파고 쑥 들어온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 새가 생동감 있고 좀 도전적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아마 전통적으로 그렇게 그려져 내려온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불이 물론 상세히 설명할 건 불이뿐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지금 불이 쪽이니까 지금 요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불이 치고는 이게 너무 두껍네요. 굵어요. 요보다 굵죠 많이. 그것도 좀 참작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학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항상 먹 찍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지금 하여튼 습관적으로 붓을 아주 먹을 조금씩 찍어 쓴다. 아주 붓 끝에 조금씩 찍어서 그린다. 그런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눈부터 이제 이렇게 살짝 그려놓고 요거는 이제 여기 벼슬 빨갛게 할 거고 코털 쪽이고 이거는 이제 지금 부리가 윗부리 아랫부리가 논아서 보이질 않고 이건 그냥 바로 본 거니까요. 이렇게 이건 아마 털 고르기 그런 걸 이제 하는 굉장히 편안한 시간이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여기는 이제 빨갛게 벼슬을 그리면 되고 살짝 검게 해갖고 여기서 쭉 이렇게 이 방향으로 쭉 그으면은 이게 입체감이 즉 말하자면 학의 목이 조금 둥그러면서 긴데 그냥 넓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약간만 사선화해서 이렇게 사선
이 사선이죠.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약간 사선. 어제 그 이제 까치 이제 기러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였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되게. 누리나는 목이면 목, 머리면 머리 단번에 원터치를 척척 그려서 완성이 되면 가장 이제 좋은 거죠. 이상적인 건데 그렇게 뜻대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는 그 모양이 있기 때문에 어떤 머리면 머리 모양이 있으니까 붓터치 하나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면 놓아서 이렇게 머리 부분을 뭐 세 쪽으로 놓는다든지 이렇게 놓아서 나누어서 여기 지금 이제 이 터치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많이 개치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아닌데 이 붓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학의 날개 이쪽 날개 쪽 있죠? 여기 이제 사람으로 하면 어깨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깨. 여기 힘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힘이 들어간다는 건 그쪽으로 선을 굵게 이렇게 뽑아내는 거. 여기 선을 좀 굵게 뽑아낼 필요가 있다. 보통 여기 이제 깃이 까만 여기 이제 까만 꼬리 같이 보이죠.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근데 꼬리가 아니라 날개 이 어깨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이 이쪽이 안쪽으로 그 날개 큰 깃털이 까맣습니다. 그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이제 하얀 깃털이에요. 지금 이거는 소위 말하자면.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걸 뭐 더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되겠네. 자, 여기 안쪽에 살짝 그렇게 이건 하나 여기 두 터치 이렇게 원터치를 해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이건 이왕이면 좀 까만 것도 시커멓게 그렇게 되는 거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쪽에 한 번. 자 여기서 잠깐요. 지금 꼬리 부분이 이게 꼬리가 아니라 날개예요. 날개 큰 깃 끝에 까만 이제 그런 큰 깃인데 요게 요 모양을
여러 번 붓을 대서 까맣게 한 거와 한 번 한 거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해보면 알아요. 이걸 여러 번 하면 맵쉽게 나오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게 생동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들시들. 그래서 무늬와의 그 특성을 원터치, 일피휘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큰 깃 끝에 까만 거고, 요거 약간 이제 밑에서 이제 본 거니까, 여기 요 큰 깃 밑에 날개가 조금 보여요. 이렇게 하얀 선이 잘 안 나와. 이렇게 조금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학의 허벅다리, 허벅지. 요거는 이렇게 선으로 털하게 이렇게 이쁘게 그려서 정리를 해도 됩니다. 요건 저쪽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게 꼬리가 조금 하얗게 보여요. 꼬리 부분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꼬리 큰 깃이 이렇게 꼬리를 덮었죠. 지금 살짝 덮고, 저쪽 이 큰 깃 뒤쪽에 있는 또 날개 끝이 좀 보여요. 이렇게. 이것도 무슨 이파리 그리듯이 원터치를 이렇게 한 번에 딱딱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잘 안 되네. 이렇게 하고, 뒤에 또 한 마리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 그렸어요. 여기까지. 그냥 다리는 두 손을 이렇게 구르기죠. 그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터치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굵으니까 그냥 쭉쭉 그려서, 자, 여기서 하나에서 조금 눌러요. 이렇게 대나무 그릴 때처럼 누르고, 다시 쭉 뜻이 가고, 그리고 여기서 중심 하나, 둘, 셋, 끝에 이렇게 발톱처럼 하나 그려보고, 셋, 하나, 둘, 셋, 발톱, 하나, 둘, 셋, 발톱. 자,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그려보고, 자, 이거 역시 이렇게 해서 하나 마디 만들고, 여기서 그냥 쭉 반드시 그걸 내리고, 조금 헤어졌네.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은 마디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마디. 손가락으로 말하면 이렇게 놓고 한 번에 이 길이가 안 맞으면 이거 조금 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조금 될 것 같으네. 자, 이렇게 하면 앞에 이제 한 마리가 이제 그려졌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빨리 배속으로 이렇게 돌리지는 않고, 제 속도대로 이제 그냥
요거 앞에 하고 똑같으니까 설명 없이 그냥 얘기 없이 그냥 천천히 지금 그려나가겠습니다. 자, 학두마리를 그렸어요. 그럼 그려놓고 이건 이제 뒤에 소나무 가지 옆에서 나온 거. 지금 보면은 뭐 성악도원이 해가지고 소나무에 그 학이 올라앉아 있는 그림을 옛날에 많이 그렸죠. 근데 그 실은 그 이 두루미 학이 소나무에 잘 안 올라앉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소나무 밑에 이 땅바닥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날라서 그 높은 나무 위에 그 뭐죠? 백루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아래쪽에 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 학이 아니라 제가 여기 옆에
소나무 밑에 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려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소나무가 뭐 여기에다 그리겠다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 표시는 해놨는데 이게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소나무 가지 이제 중요하잖아요. 소나무 가지. 자,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 나무는 그냥 난초처럼 이렇게 휘지 않고 꺾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꺾어야 나뭇가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아주 그 공식처럼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나가죠. 가지가 이렇게. 보통 실제 그 가만히 그 소나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지금 조금은 어떤 공식은 아니지만 관념이나 어떤 형식에 따르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 소나무 가지가 위쪽 가지 위로 쭉쭉 뻗었죠. 뻗친 가지를 몇 개 그렸고 소나무는 가지가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칭이란 말을 아실 거예요. 그렇게 나간 데서 반대쪽도 나가고. 그런데 아래쪽은 보통 그 그늘이 들어서 가지가 죽어서 썩어서 밑으로 내려앉고 이제 그리고 이제 위쪽 햇볕 쪽으로만 가지가 싱싱하게 튼튼하게 자라게 마련이죠. 이거를 지금 이와 비슷한 걸 지금 두 개를 겹쳤어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서 여기도 하나 다시 또 그려볼게요. 여기다 자 이제 이거 너무 똑같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또 비슷하게 자 하나 여러분 둘 셋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가지 소나무 가지나 다른 나무 가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 위로 꽂히고 이렇게 교차 이렇게 엮어요. 엮어 난초에서도 이렇게 엮잖아요. 봉안 딱 이렇게 가고 또 대칭 너무 복잡하게 가지를 해놓으면 따라서 잎도 많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 주제가 학인데 너무 소나무를 많이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할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해를 하나 그리려고 여기다 이제 준비를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해를 슬쩍 걸치고 여기 이제 아까하고 반대죠.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었다가 하면 나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항상 여기서 하나 엮고 교차 대칭 이거 아래는 광솔인가요? 그 옹이만 그려도 돼요.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솔잎을 많이 달으려면 가지를 많이 복잡하게 그리고 솔잎을 간단하게 몇 개 붙이려고 그러면 가지도 적어야 돼요. 자, 이 정도 해놓고 지금 이 무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제 이렇게 세 덩어리 이렇게 그렸는데 조금 다르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솔잎을 그려요. 솔잎은 이게 지금 무늬 나니까 조금 좀 크게 그려도 돼요. 솔잎 조절은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하가하고 비교해보고 느낌으로 이렇게 보면 아, 이 솔잎이 너무 크다 그러면 솔잎 그렸던 거를 다시 나무 가지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나무 가지로 솔잎 그렸던 걸 이렇게 결국 이게 여기서는 솔잎 가지 끝끼리 솔잎 덩어리라고 할까? 이렇게 서로 얽혀져야 되니까 이렇게 또박또박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얽혔죠? 여기도 자 그럼 여기도 솔잎을 하나 이제 그려야 되겠죠? 이건 보통 산소와 같은 데서 그리는 솔잎보다는 조금 가깝게 보이는 솔잎이죠. 이렇게 솔잎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솔잎은 약간 휘어져도 되지만 비교적 조금 반듯하게 곧게 이제 그리는 게 좋죠. 솔잎을 많이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꾸 많아지네, 지금. 솔잎을 그리기 위해서는 솔잎을 붙일 가지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솔잎을 붙이면 되니까. 갖다가. 이건 부채살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솔잎 그게 솔가지죠.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부채살처럼 그 산소화해서 그리는 거는 반수레 바퀴라 갖고 이렇게 그리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리는 거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솔잎을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이거는 한 자리에서 부채살처럼 나간 거고 이거는 가지가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옆에 잎이 붙어서 나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 없이 또 그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쌍을 그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에, 지금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어쩌면 이런 질문을 이 그림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냐, 뭐 다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포인트가 학이니까, 학이 이제 중요하고,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그림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미술학적으로 이 부분, 요 까만 부분이죠. 이 소나무 뒤에 요 지금 이게 없으면 이 그림이 안 됩니다. 이게 잘. 그리고 이게 지금 하기 이제 무겁게 그려졌거든요. 선을 좀 굵게 해서 예, 무겁게 그려졌기 때문에 여기 솔잎을 가냘프게 몇 개 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해 놔봐도 이제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하나의 힘이 되거든요. 이 검은색은 이렇게 힘을 꽉 줘서 여기서 이렇게 조금 약간 뭉개는 듯하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힘이 잡히고 이 힘이 이제 학하고 조화를 맺게 됩니다. 빨간색도 이 까만색 때문에 이제 어울릴 수 있고요. 지금 뭐 설명하자면 뭐 한이 없고 그냥 여기쯤에서 이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새 길조, 그러니까 경자년 들어와서 길조 세 쌍을 이제 그렸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산수화나 풍경화 이제 이런 걸로 하되 조금 풍경화도 간결하면서 좀 내용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소재를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